합참의장님. 네. 네. 2007년 10월 4일 날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해서 그해 11월 27일서부터 29일까지 남북 장관급 회담이 있었죠. 네, 국방부 장관 회담. 국방장관 회담. 네. 이때 의장님께서는 당시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서 이 실무회담을 실무 총책을 맡으셨죠. 예,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하다가 제가 그 회담 당시에는 국방부 장관 특별보좌관의 그 직함으로 그 회담에 같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담에 제가 보기에는 직책상으로 봐서 그 회담을 총괄하는 실무총책이 아니었나 생각하는 맞죠? 그때 그 대표단이 누구누구로 구성됐었습니까? 그때 수석 대표는 김장수 국방장관이었고 제가 차석 대표였고 그 다음에 몇 명의 그 대표들이 다른 기관에서도 참여를. 몇 명 밝히세요? 다 밝혀진 걸 가지고. 그때가 외교부에서 1명, 통일부에서 1명, 그 다음에 군에서도 1명 더 뭐 그랬었습니다. 국정원은 안 들어왔어요? 제 기억으로는 국정원은 제 기억이 맞다면 대표로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회담을 하면 여러 기관들이 또 지원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대표는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10월 4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왜 국방장관 회담을 제일 먼저 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후속 조치사항이 굉장히 많았는데 14회담에 왜 하필 국방장관 회담을 제일 먼저 했는가? 제가 기억하기에 이제 그 정상회담의 그 합의 내용 중에 11월 중에 국방부 장관과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회담을 한다라고 그 명시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아마 그 회담을 그렇게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회담 전략은 분명히 우리 의장께서 짜셨죠. 예, 짜서 또 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렇죠. 그랬습니다. 그러면 회담을 짜기 전에 남북 간에 실무자급 회담을 한번 의제 조율 등 하고 했습니까? 그 없이 그냥 바로 짰습니까? 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실무 접촉을 했다라기보다는 남북한 간에 그런 것은 제 기억에는 없고, 이제 전략이야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제 관계기관들이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서 짜는 것이고, 국방부 장관을 하기 위한 실무적 절차를 협조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실무 접촉, 그것은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예. 그런데 회담 전략을 짜려면은 회담 전략에 대한 아마 대통령님이나 청와대에 지침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있었습니까? 전략, 그 국방장관 회담에 대한 전략 지침 받으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게 무슨 청와대 전략 해가지고 따로 있었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 기억은 없고, 네. 저희가 그 회담 전략을 수립을 해서 그걸 그 당시 국방장관이 수석 대표의 자격으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청와대에 아무런 지침도 없었다고 확실히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지침을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전략을 짰을 때에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 때에 대개 어떤 내용이 거론됐었는지 이런 건 알았어야 그 전략을 짰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남북 간에 합의서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합의서의 내용 중에 보면은 제가 그 용어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서해 특별 협력지대 그러한 것들을 설치하기로 합의를 했고 그와 관련한 공동 어로구역 등에 대해서 이 국방부 장관과 인민무력부장이 11월 중에 만나서 합의를 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것에 입각해서 저희들의 회담 전략을 수립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때 정상회담 때 공식적인 회담이 있었고 뭐 신문에 다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이른바 단독회담이라는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죠?
저쪽에서는 김정일과 김양건, 이쪽에서는 대통령님과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또 누가 4명이 배석한 상태에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면 분명히 녹취록이 있었을 것이고, 이 녹취록을 최소한도 보지 않고서는 그 대북, 다시 말하면 국방장관 회담의 전략을 상식적으로 짤 수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제 저기 의장님, 잘못 대답하면은 의장님 이제까지 군생활한 거 물거분될 수가 있습니다. 녹취록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안 봤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적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전혀 청와대에는 아무런 관여 없이 이 전략이 짜졌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전략을 수립을 해서 대통령께 보고 드리기 전에는 안보정책 조정회의라든가 또는 안보정책 실무조정회의라든가 예. 그러한 메커니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메커니즘 등을 통해서 물론 협의를 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 회담을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별도의 지침을 받은 것은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전략이 짜서 국방 김장수 장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분명히 대통령께 보고 드렸겠죠. 예, 김장수 장관께서 대통령께 보고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보고 드릴 때 누가 배석을 했었습니까? 저는 그 배석자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수준이라면 대통령님 밑에 비서실장 또는 안보수석 이거 배석하는 거 상식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비서실장 당시에 외교안보수석 당연히 배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 당연히 배석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말을 돌려서 이제 공동 어로구역 설정을 합의한다 해가지고 안을 만드셨죠? 그렇습니다. 그때 국방부의 안이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국방부의 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NLL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 어로구역을 설정을 해야 되겠다. 그 얘기는 NLL이 인정되고 존중되고 준수되는 그러한 원칙하에 공동 어로구역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가기 전에 대통령 승인 받았죠? 네. 그런데 이거 다 받고 올라가는데 가서 회담을 해보니까 김장수 장관이 회고하기에는 회담 3일 중 이틀간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맞습니까? 예, 이틀간 합의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가 그 당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자기네들이 임으로 만들어서 NLL 남쪽에 설정을 한 자유어록구역을 가지고 이거 오케이 해달라. 그거 가지고 이틀 동안 싸우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 나온 얘기가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다 합의해 놓은 거 가지고 왜 뻗팅기느냐. 이 얘기를 분명히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했다고 그랬는데 들으셨습니까? 전 그 부분은 뭐 기억이 없고 다만 지금 아까 존경하는 송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전체 회의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실무대표끼리의 회담은 사실은 김영철 그 당시에 차석 대표 그쪽의 차석 대표와 저 사이에 그 실무회담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밀고 당기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였습니다. 요 문제는 네. 이미 김장수 장관께서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 때문에 뻔히 해서 지난번에 다 합의해 놓고 왜 이제 자꾸 뻗팅기냐. 그러면 이것 때문에 다 합의가 됐었기 때문에 나중에 문재인 지금 후보께서 국방장관이 너무 경직해가지고서는 그때 좋은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건 저도 언론을 통해서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합의가 됐던 되는 게 정황상으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육사 1등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뭐 진급 한 번도 안 떨어지고 의장까지 올라오셨는데 왜 기억 못 나는 게 많습니까? 총기가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2006년도가 지금부터 6년 전의 얘기인데 예. 제가 그 정황을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도 하여튼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NLL을 무실화하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와 절대적으로 NLL을 사수하겠다고 하는 저희 측의 의도가 강하게 충돌을 했었고, 그게 끝까지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어떤 선에서 타결이 됐던 그것은 기억이 나는데, 상황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그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에 그때 북한의 주장대로 우리가 동의를 했었다면, 가정입니다. 오늘날 NLL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안 됩니다. 예. 그때 그 오케이 했으면은 지금 국방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봅니까?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저희 군에서는 NLL을 양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NLL은 확실히 우리가 지켜야 될 경계선이고, 만일에 그거를 양보한다면 그것은 이 서해 쪽에 많은 바다를, 아주 넓은 바다를 북한 쪽에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은 저희 군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의장님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대청도나 소청도를 와서 점령을 했습니다. 이거 국지도발로 처리해야 됩니까? 정기전에 준해서 처리해야 됩니까? 그것은 거의 저희들 이제는 국지 도발이라기보다 국지 전 상태로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이죠. 네. 예. 앞으로도 적이 만약에 그런 서해 5도 중에 어느 하나를 갖다 무력으로 점령했다는 건 영토에 대한 무력 침공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면전 수준에서 대비해야 된다 하는 점을 동의하시죠? 예. 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를 진성준 의원님, 손인춘 의원님, 김형태 의원님까지만 하겠습니다. 세 분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